이제 부등식의 해외 조건, 이게 좀 까다롭고 어려워요. 이게 지금 쉽지 않은데, 여기서 시간을 조금 투자는 해야 돼.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씩 투자하면서 천천히 나가보고.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등식의 해외 조건이라고 주어졌는데, 해가 주어진 경우라는 게 지금 첫 번째 파트야. 해가 주어진 경우. 자, 요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쭉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건이라는 게 나오죠. 처음으로 이제 조건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조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끊어서 보는 게 중요한데, 부등식의 조건부터 한번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부등식의 조건부터 먼저 쭉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부등식의 조건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부터. 자, 부등식의 조건, 부등식의 해의 조건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야. 이런 걸 우리는 더 어려운 말로는 부등식을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등식을 풀 줄 아니? 지금까지는 풀이를 배웠어. 2차 부등식 풀 줄 아니? 1차 부등식 풀 줄 알잖아. 이제 2차 부등식도 풀 수 있어. 그러면 이제는 부등식을 해석해봐. 어떤 특별한 해의 조건이 주어지면 계속 여기 특별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특수한 상황이야. 그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특수한 사건, 이런 조건은 우리가 암기해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1번, 2번, 3번, 4번들은 충분히 말하면서 외우셔야 돼요. 자,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 잘 생각해 보세요. 특수한 상황인지부터. 이 특수하다라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이 특수한 상황을 인지하고 그거를 해석해 나가겠다라는 게 돼야 되는데 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면 해석한다는 문제, 조건이 보이질 않는. 그래서 부등식이 특별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부등식을 풀면 x는 1, x-1은 5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은 x는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 이렇게 풀고 나면 해가 모든 값이 되진 않아. x 중에서 6보다 큰 수만 성립해. x에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잖아. 항상 되는 부등식이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되는 부등식.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 배운다는 거, 이런 용어를. 아, 항상 성립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항상 성립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는 거.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다 된다? 모두 성립한다? 이거 특수한 상황이구나. 그럼 이런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는 건데, 이런 거를 우리는 좀 뭘로 그러냐면, 이런 말을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절대적이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 절대적이다. 항상 되는, 무조건 되는 거. 우리가 등식에서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무조건 되는 등식, 모든 실수에서 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 불렀고요. 실수의 미지수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를 우리는 항등식이라 불렀어. 아니, 방정식이라 불렀어. 정신 차려. 항등식 말고 방정식이라 불렀어. 아, 부등식도 풀어야 되는 게 있고 무조건 되는 조건을 항상 된다는 이 성명을 가지고 뭔가 해석해야 되겠구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절대 부등식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 나갈 것이냐. 자, 인지하는 겁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라는 녀석이 나왔어. 이 조건을 우리가 무엇을 이용해서 접근할 것이냐. 힌트는 뭐냐면 함수입니다. 함수. 함수. 함수로 관찰을 하겠다. 여기까지가 큰 주제라는 걸 생각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부등식을 다르게 인식도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표현으로 어떤 함수가 있어. y는 fx. 어떤 또 다른 함수 gx가 있어요. 또 다른 함수가 x축일 수도 있다. 여러분, x축이라는 녀석은 사실 식으로 말하면 대단한 게 아니고요. y는 0이거든요. 걔도 함수식이야. y는 0이라는 것도 식이거든요. 등식이잖아. 그래서 y는 0은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는 거잖아. fx가 직선일 수도 있고 gx가 이렇게 곡선일 수도 있고 심지어 원이 나올 수도 있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 fx, gx만 함수로 보면 안 돼요. fx랑 x축, fx랑 gx 또 다른 함수 두 개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냐. 항상 윗아래에 있다. 항상 위쪽에 있다. 항상 아래쪽에 있다. 이런 표현 자체를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돼.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 fx가 1차 함수야.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y는 fx. 근데 y는 gx가 있는데 y는 gx가 이렇게 생겼어. 나란해. 나란해. y는 gx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우리가 가상의 x축을 이렇게 그었을 때요. x에 어디에서 봐도, x가 어디에서 봐도 우리가 그래프를 찍어보면, 그때 대응되는 점을 쭉 찍어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또 다른 x를 우리가 또 한번 잡아보면요. 그거에 대응되는 점들은 쭉 찍어보면 항상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까만색 함수값이 빨간색 함수값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당연히 인식할 수 있어. 눈으로 보니까.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겠지. 어떠한 x에서도 빨간색 함수값이 높이가 까만색 함수값 높이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fx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인데 이번엔 좀 다르게 그려볼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x축 잠시만요. x축을 한번 그어봤어. 이게 x축이랍니다. x축이 아니라 뭐 y는 3일 수도 있습니다. y는 3, 뭐 x는 x축과 2차 함수를 보니까 자, 어떠한 x를 기준으로 봐도 어떻게 되겠어? 그 그래프가 항상 아래쪽에 있어요. 그죠? 항상 밑에 있어요. 어디를 봐도 밑에 있어. 어디를 봐도 아래쪽에 있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사실이 명확. 그죠? 이런 식으로 보여. 그러니까 항상 x축 아래에 있습니다. 항상 아래쪽에 있어요. 항상 위쪽에 있어요. 이런 표현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대적이라는 상황, 항상 성립할 수 있는 부등식이라는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거, 요거까지 인식을 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는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아. 야,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막 신나게 풀었어. 우리가 부등식을. 그런데 부등식을 풀었더니 x는 절대값 x 같은 거 해볼 거야. 절대값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런 부등식을 우리가 풀어볼 거야. 자, x에다가 3을 넣었어. 마이너스 1을 넣었어. 0을 넣었어. 뭐 루트 5를 넣었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 절대값은 머리를 잰 거야. 양수 아니면 0인 것밖에 안 나와. 어떻게 마이너스 1보다 음수보다 더 작은 수가 나와요? 불가능하잖아. 아, 부등식을 풀다 보니 이렇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다. 아,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부등식에서 특별한 상황이구나. 부등식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매우 특별하고 무조건 되는 것도 특별하다. 그 다음에 요것도 되게 특별할 거야. 오직 한 개밖에 없다. 오직 한 개밖에 없니? 오직 한 개밖에 없다고? 우리가 부등식을 풀면 x는 뭐 1보다 크거나 같다. 2차 부등식 풀어봤으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뭐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얘가 극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1보다 큰 수 진짜 많고요. 마이너스 1과 3 사이 있는 수는 0, 1, 2가 아니고 선생님들아 0.8도 있고 많잖아. 수없이 많은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오직 한 개가 나오지? 말이 되나 이게? 특별한 상황인가? 이런 걸 인지하는 거야. 일단 조건이 특별하구나. 이런 특별한 상황일 때 어떻게 한다고? 함수 해석을 한다는 거구나. 이 정도는 인식을 좀 하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다른 결이긴 하지만 이것도 특수한 상황이니까 미리 그냥 인지해 두십시다. 요 특수한 상황에서. 만족시키는 해 중에서 특별하게 정수해를 물어보거나 자연수에 대한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이런 상황도 특수한 상황이고요. 이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관찰하는 방법까지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 부등식에 대해서. 이것도 좀 꽤 중요한 녀석이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오늘 배울 건 요 세 가지고요. 이런 세 가지들은 좀 특별한 해석이고 함수적 해석이다. 요거까지만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가자. 부등식에서 2차로 이제 넘어가 볼게. 자, 2차 부등식에서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면, 해의 조건이 주어지면 한번 출발을 한번 쭉 볼 거야. 이제 2차에서 용어를 한번 보세요. 신벨스에서 이거 다 보지 말고 이런 말이 자꾸 나올 거야.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런 말이 나와. 첫 번째, 그지? 뭐 쭉 성립하려면 뭐 쭉 나와 있어. 읽을 필요는 없을 거야. 자,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모든 실수. 자, 여기서도 보면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는 파란색이죠. 부등식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요것까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2차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특별한 조건일 때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끝났나? 이게 다야? 자, 이러면 안 돼요. 자, 이거 제가 문제를 보면서 짚어드릴 거. 자, 한번 볼게요. 요거 넘어갑니다. 오늘 배울 거 이가 아니니까. 볼게. 문제 보면서 할 거야. 문제 보면서. 자, 출발할게. 부등식에서 이 성립한다. 모든 실수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쭉 가볼게요.
모든 실수에 대하여. 자, 부등식이야, 부등식.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그런데 하필이면 뭐지? 하필이면 2차 부등식이. 그리고 모든 실수야. 같이 볼 거예요. 이렇게. 자, 2차, 아까 위에는 2차 아니었어요? 그렇죠? 2차 아니었어요? 자, 볼게요. 여기도 부등식입니다. 자, 문제 잘 보셔야 돼. 부등식이 대하여 해가 같도록.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해가 존재하지 않는. 이게 이제 인식이 돼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특별하게 몇 차라는 거 인식하고 있어야 돼. 이거 2차네. 이렇게. 2차일 때는 어떻게 이런 걸 해석하지? 특별한 거 어떻게 해석하지? 공부하는 거. 밑으로 계속합니다. 자, 제발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제발. 부등식이 있는데 해를 갖도록 그래. 해를 갖도록. 부등식은 웬만하면 해 갖는 거 아니야? 특별한 상황인데. 그런데 얘가 하필이면 2차네. 자, 마찬가지. 자, 부등식이 있는데 부등식이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근데 얘가 그래프 해석해야 되는데 2차네. 이렇게 된 거. 마찬가지. 부등식이야. 부등식. 부등식이 단 하나의 해를 갖는다고? 이것도 특별한 거였지. 근데 얘가 또 2차야. 이렇게. 따라오고 계시죠?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똑같아. 잘 봐. 부등식이야. 항상 성립하래. 음. 그런데 얘가 2차야. 2차일 때 이거를 보는 거. 아까랑 다른 게 뭐야? 다른 게 뭐야? 아까랑 다른 게 뭐였지? 이거는 범위가 없었어. 모든 실수였어. 다 됐어. 하나만 더. 볼까? 여기도 모든 실수야. 자, 오늘은 확인 체크까지 같이 볼 거예요. 네.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 공식 이렇게 돼. 근데 얘는 갑자기 범위가 있네.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또, 또 봅시다. 자,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래.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래. 2차 함수가 이 직선이랑 두 개의 함수죠? 두 함수죠? 두 함수가 항상 위쪽에 있도록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니까 2차야. 2차. 2차. 그리고 범위가 있네. 범위가 있네. 범위가 있네. 여기까지 인식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여기까지 우리가 인식돼 있죠. 부등식을 볼 때, 항상 성립하라고, 해가 존재하라고, 뭐 존재하지 말라고, 오직 한 개의 해를 가지라고. 그러면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갖고 이용한데까지는 됐어. 함수 그래프 해석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하필이면 몇 차라고? 예, 그렇지, 2차. 자, 2차 부등식으로 제목이 바뀐 거야. 어머나, 2차 부등식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 범위가 실수 범위가 구간이 있는지 범위가 있는지 구간이 있는지 아니면 구간이 없는지 실수 전체인지 모든 실수인지 임의의 실수인지 실수 범위 전체인지에 대한 상황인지를 에서 특수한 상황을 존재하는 건지 구간이 존재할 때 특수 상황인 건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완벽하게 해볼게. 자 이렇게 2차 부등식에서 말이지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특수한 상황. 자, 특수한 상황을 말해줘야 돼. 특수한 상황. 특수한 상황이 뭐라고? 특수한 상황 뭐였지? 써들어볼까? 항상 성립하도록, 위쪽에 있도록, 아래쪽에 있도록, 해가 존재하도록, 존재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의 해를 갖도록 지금 다 말하고 있어야 돼. 이런 상황이 나오면 필이면 걔가 모든 실수에서 2차 부등식이라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해결하겠뇨? 그래프를 그릴 건데 2차 함수 2차 함수와 x축을 기본으로 할 거예요. x축을 기본으로 한다 해서 x축을 기본으로 관찰하여 보자. 이거를 이제 나는 6그래프로 6그래프 6가지 그래프 관찰이라고 부를 거야. 암기 안 해도 돼요. 이런 말은. 내가 자주 쓸 거니까 그냥 기억해 두셔도 괜찮은 거고요. 6가지 그래프 관찰이다 정도는 그냥 한번 들어보죠. 도대체 6가지 그래프가 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6가지 그래프야 라는 걸 암기하는 것보다 6가지 그래프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면요. 출발 한번 해볼게. 자, 분명히 함수와 x축이었잖아. 아까 우리 위에서 봤을 때 두 함수 이런 거 배웠어?
요걸 우리가 y는 fx를 한번 보자. y는 fx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이차항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을 거야. 그치? 이차항계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게 생겼을 거야. 그리고 x축이라는 녀석은 움직이잖아. 위아래로. 마음대로 그을 수 있으니까. 자, 곡선이랑 이차함수랑 x축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차함수는 어떻게 거질 수 있겠어? 이차함수가. 밑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 그죠? 이렇게 쓱 접할 수도 있을 거야. 쓱 접할 수도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6가지 그래프 모양이 생길 거아요. 관계를 보니. 이 6가지 그래프를 머릿속에서 떠올린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얘는 항상 위쪽에 있어요. 누가? 이차함수. 얘는 항상 아래쪽에 있어요. 이차함수. 얘는 작거나 커요. 작거나 커요. 그죠? 얘는 항상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게 되는 거야. 정리해볼까? 요거. 아, 함수 fx가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그랬으니까 0보다 항상 큰 거.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얘는 항상 fx가 x축, y는 0보다 항상 작아요. 얘는 항상 작거나 같아요. 얘는 양수인 것도 있고, 그죠? 얘는 양수인 상황도 있고, 음수인 상황도 있고, 영인 상황도 있지. 정확하게. 영인 것도 있어. 얘도 마찬가지. 영인 것도 있지. 양수인 상황도 있지. 음수인 상황도 있지. 우리가 이때까지 요거는 많이, 이쪽 라인을 어떻게 풀었어요? 이걸 가지고 부동식을 많이 풀어왔었지. 이때까지. 그렇지? 요 라인은 부동식을 풀었던 라인이라 보시면 이쪽은 특별한 상황이라는 게 인식이 되죠. 항상 0보다 크다. 항상 0보다 작다. 항상 아래에 있다. 항상 위에 있다. 잘 안 보인다고? 항상 위에 있다. 항상 아래에 있다. 항상 0보다 크다. 항상 0보다 작다. 항상 여기는 음수는 없잖아. 얘는 양수는 없잖아. 양수인 상황은 없어. 함수값이 양수가 될 수가 없어.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항상 음수가 될 수 없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런 특별한 상황을 관찰하기 가장 좋은 도구는 6가지 그래프. 엄밀히 말하면 이 2가지는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빰빰 빔빰빰 이렇게 4가지를 관찰해도 되는 거. 자, 근데 이 4가지를 좀 디테일하게 완벽하게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차함수 x축 만나는 것은 한별씩 d가 서근을 갖는다는 소리고 얘는 중근을 가지니까 d가 0인 경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 판별식 d가 음수인 상황이고 얘는 d가 0인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기억해 두셔요. 최고창 계수를 항상 관찰하면서 최고창 계수를 관찰하면서 첫 번째 상황 최고창 계수가 음수면 양수면 판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판단한다? 판별식을 판단한다. 판별식을 판단한다. 요거까지 같이 인식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래프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우리 실수 범위가 주어졌어. 구간이 주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무슨 말이야? 뭐가 똑같다는 거야, 선생님? 똑같이 이렇게 이차함수가 그려져 있는데 x축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좀 구간을 가지고 있잖아. 여기 뭐 네모부터 세모까지 이렇게 구간을 갖고 있으면요. 그래프를 다 그리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가 뭐 네모고 여기가 세모니까 네모부터 세모 사이에서 그래프만 이렇게 그릴 거니까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그려지는 거야. 이쪽 표면은 뚝뚝뚝뚝 잘려나간 거지. 잘려난 상황에서 관찰을 하는 거야. 선생님 뭘 관찰해요?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야? 뭘 관찰해요? 우리 지금 높낮이 따지는 거잖아. 함수값을 따지는 거니까 y값 들인 거. 이 그래프에서 이 이차함수에서 무슨 값? 가장 바닥에 있는 최저점. 여기야, 최저점. 여기 최저점. 여기 뭐야? 최고점이지, 최고점.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최대값을 관찰해서 풀 거야. 여기에서 약간 썰을 좀 풀어봅시다. 한번. 자, 여기 좀 공간이 안 나오네요.
우리 반, 우리 반에서, 우리 반, 뭐, 우리 반에서 무슨 어떤 수치화시키는 갑자기 있다 합시다. 뭐, 게임을 하는데, 우리 반에서 최고수가 있어.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하는. 가장 높은 아이. 가장 높은 티어. 높은 티어가 있는데, 그 애가 뭐 철수야. 근데 옆반에 가면, 옆반에서 철수는 꼴찌야. 우리 반에서 가장 잘한대. 그러면 우리 반에서의 최고 티어 철수가 가장 높은 값이 옆반에서의 최소인 아이보다 작잖아. 그러면 우리 반은 옆반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네. 아, 우리 반은 옆반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지금. 이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나? 지금 무슨 말인지 인지하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위에서. 함수 그래프 해석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렇게 특수한 범위가 존재할 때는 이차 함수에서야. 이차 함수에서 구간이 존재하면 최대랑 최소값을 관찰할 수 있으니까 어떤 함수 fx가 어떤 gx보다 항상 크도록 하다. 구간이 있어. x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그러면 이 fx의 무슨 값이 얘가 다 커야 돼. 항상. 그럼 시작. 무슨 값이? 최소값이. 이 gx의 무슨 값보다 최대 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집안에서 가장 낮은 애가 옆반보다 옆반에 가장 잘하는 애보다 더 잘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거야.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반대로 우리 반에서 가장 큰 애가 옆반에 가장 작은 애보다 낮으면 수치가 낮으면 점수가 낮으면 높이가 낮으면 무조건 성립할 수 있죠. 이런 아이디어를 하는 거예요. 멈추세요, 제발. 멈춰요, 제발. 부탁이야. 멈추고 생각해. 으악, 생각해줘. 대충 하지 말고. 여기까지. 지금 한 것까지. 자, 다시. 기본적인 마인드 다시 쌓읍시다. 부등식의 마인드가 있어요. 부등식의 조건부터 먼저 인식하시고 그 부등식 중에서 걔가 만약에 2차라면 한 번 더 2차라면 어떤 조건 봐야 돼? 모든 실수인지 구간이 있는지. 모든 실수일 때는 6가지 그래프, 엄밀히 말하면 이 4가지 그래프, 좀 더 그냥 6가지 이렇게 생각나면 안 돼요. 이차계수가 양수이냐 음수냐가 먼저야.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다 그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모르면 다 그려봐야겠지. 그리고 X축과의 간결의 그래프를 그렸던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구간이 존재한다면 결국 2차 함수에서 무슨 값? 최대값과 최소값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잖아. 2차 함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고 높낮이를 따지는 이런 발상법이나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다. 기억해 두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16번부터 이건 기본 문제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닥 어려운 거 아니니까 쫄지 마시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2차 부등식을 풀었어. 근데 띵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때 이거를 풀어 나가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보자마자 인식해야 될 게 뭘까요? 이 문제를 봤을 때. 안 보이면 정리하셔야 돼요. 입차함계수가 야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2차 부등식 어떻게 풀어왔었지? 한번 떠들어 볼까요? 2차 부등식 풀 때. 음, 일단 우변이 0이 되게 정리했어. 정리하자 이렇게 돼. 그 다음 어떻게 했지? 인수분해 하거나 또는 은혜 공식에 넣어서 두근을 구했어요. 근을 구했어. 정확히 실근을 구해. 실근을 구해. 그리고 그 그래프에서 양수 구간이 존재하는지 음수 구간이 존재하는지를 따졌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프에서 관찰하자.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였어.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자세야. 기본적인 자세.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떠들어 보자. 우변이 0인데, 그래프를 관찰할 때 우리 뭐 잘 관찰했었지? 우변이 0이 되게 하고 막 식을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잘 봤던 게 뭐야? 하나 빠진 게 뭐였어? 일부러 안 적은 건데? 이차항 계수가 양수가 되게 만들으라고 그랬지. 그건 우리가 편의상 하는 거지. 양수든 음수든 다 해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프를 관찰할 때 양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음수인 상황도 해야 되잖아. 이차항 계수가 양수인 상황도 있고 음수인 상황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얘는 보다 미지수야. 분명히 2차 함수를 했으니까 얘는 0은 아닐 거고 2차 부등식인가 잘못했네. 2차 부등식.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아,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어떻게?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모르니까 둘 다 해보는. A가 만약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의 관계를 보는데 여기 마3, 4, 이 마3, 4가 뭐겠어? 당연히 X축과의 교점이 되겠죠. 기준값이 될 거래. 이런 거를 우리는 경계값이라 부를 거야. 네? 뭐라고? 경계, 여기 3하고 4를 이 방정식의 실근값이 경계값이 돼요. 되게 중요한 용어니까 한번 만들어 줄게. 자, 방정식의 실근 또는 다른 말로는 그래프의 교점이죠. 그래프의 교점이 부등식의 경계값이 됩니다. 경계. 자, 부등식의 경계값, 요 3-3하고 -3이에요. -3, -3이랑 이 4가 경계값이니까 결국 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최고차계수가 만약에 이렇게 음수라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마찬가지 경계값은 -3, 4일 거야.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크다거든. 0보다 큰 구간이 마3부터 마4 사이 어느 게 해당돼? 이거네. 이거 음수네. 얘가 음수네 사실을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그리고 이 마3, 4는 결국 뭐야? 그러면 시작.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녀석의 구근이 되는 거죠. 이 방정식에. 맞나요? 이 녀석과 x축이 만나는 교점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가 식을 생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A 가로 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근 두 개를 알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럼 두 근의 합도 구할 수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이랑 4의 합은 1이 될 건데 걔는 근과 계수 관계를 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요. 그렇죠? 따라서 B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A가 이렇게 B는 마이너스 A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0인데 그 녀석은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하면 A분의 C니까 C라는 녀석은 마찬가지 마이너스 12A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B가 마이너스 A고 C가 마이너스 12A가 되고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으라고 그랬으니까 부등식을 풀려면 식을 생성해야 되잖아. 자, AX제곱. 자,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AX가 되고 C 대신에 마이너스 12A가 넣고 이렇게 되고 자, A 나눌 수 있어? 없어? 나눌 수 있어. 기억나? A가 음수였다는 거. A가 음수였다. A가 음수니까 나누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하는데 부등호 뻥뻥 뻥뻥 뒤집어져. 바바바바밤. 이거 풀어낸 거구나. 인수분해 하니까 X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 플러스구나.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풀 거야. 따라서 이걸 풀면은 그래프를 쓱 그려봐도 되겠지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4, 여기는 3이니까 작은 부분 찾으라 했으니까 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빨리 푸는 거는 제가 만나서 좀 연습을 할 거야. 기본적인 풀이를 해야 돼. 기본적인 풀이. 여기까지. 됐죠? 연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문제가 훨씬 여러분한테 좀 불편한 문제라서 요 밑에 거부터 먼저 확인 체크부터 먼저 풀어드릴 겁니다. 이번 거. 확인 체크부터 먼저 보십시오. 자, 확인 체크. 제가 짚어준 문제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확인 체크 문제를 보시면요. 자, 독해는 이미 다 돼야 돼.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데 뭐가 나왔어? 2차이네. 그러면 2차니까 조건을 봐야 되는데 모든 실수니까 어떻게? 그래프 그려요. 그래프 그릴 때 이차계수 보니까 이차계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차계수가 양수인지 이차계수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래프를 먼저 다 그려보는 거야. 이차계수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 만나지 않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 접하는 경우 그 다음에 a가 음수, 이차계수가 음수면서 위로 볼록이면서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2로 볼록이면서 x축과 접하는 경우 이런 네 가지 상황만 관찰해도 되겠죠. 특별한 거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지? 항상 0보다, 누구보다, 0이 아니고 누구? x축보다 작거나 작아야 돼. x축보다 0이니까 x축보다 작거나 작아야 돼. 2차 함수가
y는 ax제곱 플러스 ux 플러스 2a 플러스 3이라는 이 참수가 y는 0, x축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아래쪽에 있거나 같은 거. 아래쪽에 있는 거, 같은 거. 아래쪽에 있거나 같은 것까지 되는 거. 이거 두 개, 둘 다 되는 거예요. 이것만 되는 게 아니야. 아래쪽에 있잖아, 얘. 얘는 아래쪽에 있고, 하고 이거 둘 다 되는 거. 그러니까, 시작. A가 무슨 수면서? 음수면서, and, 뭐가 돼야 돼요? 이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거나, 중근을 가져야지. 허근을 갖거나, 중근을 가져야 되죠. 허근을 갖거나, 허근을 갖거나, 중근을, 네? 허근을 갖거나 중근을 가져니까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A는 일단 0보다 작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음수니까. 자, 그러면 D를 우리가 구하면은, 그러면 D를 쓰면 4분의 D 써도 되겠죠. 짝수원이니까. 만팅하면 9가 되고. 꼭꼭 곱해서 9 바꾸면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3A가 됩니다. 이제 2차 분식 또 풀어야겠지? 넘기면은 2A제곱 부호 바꾸면 되겠죠? 플러스 3A 마이너스 9 그리고 부등호 뒤집어져. 인수분해하면 둘 하나 3, 3.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 네. 그러면은 2A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 플러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풀면은 A는 2분의 3,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A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A가 음수여야 되니까 요거만 답이 되겠지. 요거만 답이 돼. A가 음수인 상황에서만 고려했으니. A가 양수면 말이 안 되잖아요. A가 음수인 상황, 요거 고려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양수인지 음수인지 반드시 구분하는 게 첫 번째다 그랬어. 됐나요? 제가 푼 거만 하시면 돼요. 제가 푼 거만 연습하세요. 일단 450번. 됐나요? 자, 그럼 요거는 한번 볼게. 바로 요거는 대표 문제, 요 필수예제 18번만 풀어드릴 겁니다. 자, 또 인지하는 거야. 인식부터 하는 거. 시작.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부등식이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지? 그 중에서 뭐라고? 아, 있자네. 그리고 특별한 조건이 없네. 그러면 모든 실수인 거네. 자, 이렇게 인식하는 거야. 문제 읽을 때. 특수한 상황인데 2차 안에 어, 구간이 없어. 구간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6가지 그래. 또 이차계수가 양수인지 없는지 몰라. 이차계수가 0보다 큰 경우, 이차계수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서 빨리 그릴게요.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 X축과 접하는 경우. 빨리빨리 나와야 돼, 이거는. 만나지 않는 경우, X축과 접하는 경우. 이렇게 4가지 그래프 중에서 만족하는 걸 찾을 거야.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뭐가 해가 존재하지 않는가? 조건이. 0보다 큰 게 없어야 돼. 0보다 크다? X축 위에 있는 게 없어야 돼. X축 위에 있는 거, 위에 있잖아. 안 돼. X축 위에 있는 거, 안 돼.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안 되겠지. X축 위에 있는 거 있잖아. 안 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리면 X축 위에 있는 거 안 돼. X축 위에 없어. 오케이. X축 위에 없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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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축 위에 없자. 위에 없자. 위에 없으니까 여기에 특수한 상황인 거지. 요 조건만 만족하는 거야. 자, 시작. A가 음수면서 마찬가지로 허근을 갖거나 중근을 갖는 경우. 그러니까 단말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등식 두 개를 동시에 풀어나가야겠죠. 자, 판별식 D를 쓰면요. 4 마이너스 A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A제곱 마이너스 4는 부등호 뒤집어지겠죠? 이렇게 될 거야. 얘는 인수분해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문제에서 건이 하나 더 있었지? A가 음수여야 되잖아. A가 음수여야 되니까 요거만 되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맞네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쉽지 않아. 그치? 쉽지 않아. 자, 빠밤, 빠밤, 빠바밤. 자, 특수한 거. 여기까지. 발전 9번을 볼게요. 자, 여기는, 여기 밑에 확인 체크 문제들도 꽤 어려울 거예요. 실제로 풀어보면 꽤 많이 막힐 건데, 요거 제가 다 도와드릴 거니까 한 번만 고민해서 오시면 됩니다. 기본 발상만 하세요. 기본 발상.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심어주는 기본 발상은 이거였습니다. 일단,
부등식이 특별한 상황인지를 인식하고 그걸 풀어가는 기본적인 자세. 함수 그래프를 풀 거다. 그 중에서 2차라면 어떤 두 가지 조건을 먼저 봐야 돼? 실수 범위가 있는지, 실수 범위가 없는지부터 인지하자. 자, 그럼 이제 실수 범위가 있다는 걸 인지해볼까? 우리 출발해볼게요. 자,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해가 존재하도록, 존재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의 해를 갖도록 이런 말이 나오는 거, 그지? 이런 말이 나오면 특별한 부등식의 해석 문제야. 자, 해석의 기본 자세는 함수인데 만약에 얘가 2차 함수라면 조건이 달라져.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얘는 구간이 있잖아, 지금. 그죠? 범위가 있어. 예스! 범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세가 뭐였지? 그 이차함수의 가장 큰 값 또는 가장 작은 값, 최대값, 최소값을 관찰한다.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어? 최대값, 최소 관찰. 됐나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함수를 먼저 볼 건데 그 함수가 누굴까? 시작. y는 그렇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라는 이 함수야. 이 함수를 그릴 거야. 다 그릴 거야. 아니, 요 범위 안에서만 그릴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우리가 그릴 건데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거야. 항상 성립해야 돼. 자, 이차함수를 쓱 그려봅시다. 아래로 블록이죠? 이차함 계수는 항상 보여야 됩니다. 양수. 근데 0부터 4까지를 볼 거란 말이에요. 0부터 4까지. 오호, 0부터 4까지 그리려고 그러니 찝찝하다. 찝찝하다. 응? 찝찝하다. 빨리 지워야지. 찝찝하다. 우리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였어? 아이디어가? 이 문제를 풀 아이디어.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뭘 구하는 거지? 2차 함수의 최대 그리고 최소를 관찰하자 이거잖아. 자, 질문. 이거 아이디어는 있어?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관찰하는 아이디어의 가장 핵심이 뭐지? 하면 안 나오죠? 이게 딱 나와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축을 기준으로 세 가지 모습을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세 가지 모습이 관찰이에요. 아까는 6가지 그래프를 관찰하면 최소한 세 가지 그래프, 세 가지 모습을 갖고 있다. 세 가지 모습의 세 가지 그래프를 관찰. 그 세 가지 그래프가 뭔데? 라는 게 기준이 딱 돼야 되거든요. 그걸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야. 발전 문제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엄청 어려워요. 제대로 푸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충 외우고 대충 푸는 사람 대부분이야. 근데 이거는 언제 배운 거지? 우리가 이차 함수의 최대차수 이미 배운 거야. 이차 함수의 최대차수 이미 배운 거야. 그러면 6가지 그래프 아닙니다. 3가지 그래프를 관찰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겼어.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누구죠? 어, 축이 있어. 왜 이래 이거? 축이 있어. 또 축이 있어.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축이 있으면 그 축에서 무슨 값을 갖고 있지? 최소값을 갖고 있다 정도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 그죠? 최소값.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부러 제한된 범위에다 저 표시를 할 거야. 제한된 범위가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1번 상황이 제한된 범위가 축의 왼쪽 편에 다 몰려 있을 때, 제한된 범위가 축을 걸쳐 있을 때, 제한된 범위가 축을 다 오른쪽을 지나고 있을 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축을 걸쳐 축의 한쪽에 쏠려 있어. 축이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쏠려 있으면 이렇게만 그래프 그려질 거고요. 걸쳐 있으면 이렇게 지나갈 거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 꼭점의 좌표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 최대값을 구하거나 최소값을 구할 때.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발생을 해봐요. 이렇게 쭉 열어놓은 상태에서 첫 번째로.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말이야, 이 그래프. 이 제한된 범위에서 이 그래프를 관찰할 건데 그 그래프를 다 관찰하는 게 아니지. 최대값이나 최저값을 관찰하지. 근데 항상 누구보다 0보다
작아야 되지. 항상. 우리 반의 애 중에서 가장 잘하는 애가 옆 반의 값보다 작아야 돼. 그렇지 않니? 항상 성립하려면. 우리 반 이참수, 우리 반 이참수. 우리 반 이참수가 0보다 작으려면은, 우리 반의 애들이 다 0보다 작으려면, 우리 반에서 가장 무엇한, 가장 꼭대기에 있는 놈, 가장 높이에 있는 놈, 가장 높이에 있는 놈, 가장 높이에 있는 녀석, 가장 높이에 있는 녀석, 가장 높이에 있는 녀석이 작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를 그냥 그래만 봐도, 여기 이게 0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3이고요. 이게 0이고 이게 3이고요. 이게 0이고 이게 3입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나 여기서 좀 더 그래프를 제대로 관찰한다 그러면 0이 좀 더 이쪽에 있고 3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0이 최대값이 될 수도 있겠지,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걸 말이야, 지금 사실. 0이 최대값이 될 수도 있고 3이 최대값이 될 수도 있잖아요. 0과 3, 양 끝값이 어차피 최대값이 되는 거지. 요 사이의 중간에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이 관찰이 되지는 않잖아. 최대값은 무조건 양 끝값이지. 구간의 양 끝값. 그래프를 보니까. 응? 아, 그래서 우리 반 애들 중에서 0보다 다 작으려면 우리 반에 있는 함수 값들이 이차함수 값이 이 0과 3 사이에서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F0이 무엇보다 작고 0보다 작고 and 0보다 작고 정신 차려. 0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누구? F3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치면 이제 알아서 우리 반은 다 0보다 작거나 같겠지.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시 해볼게. 엄청 어려운 얘기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인데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야, 지금. 그럼 0일 때 무슨 값을 가져요? 0일 때 최대값을 갖겠지. 0일 때 최대값을 3일 때는 당연히. 근데 우린 최소값은 관심 없어. 최대값이 중요한 거니까. 그치? 맞나요? 최대값이 중요해. 그 다음, 미리 그어볼까? 이차함수가 요렇게 생겼어. 또는 요렇게 생겼어. 일 때도 마찬가지 0일 때 무슨 값을 가져요? 최대값을 갖겠죠. 3일 땐 상관없어. 요렇게 생겼다면은 시작. 3일 때가 최대값이 될 거고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다면 잘려나가서 못 그렸다. 이렇게 되면은 0하고 3이면 3일 때가 최대값이 될 거란 말이야.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 근데 요 0일 때 최대값이 어떻게 돼? X축보다 더 아래쪽에 있거나 X축에 딱 걸쳐 있거나 또는 얘가 또 마찬가지 X축 아래쪽에 있거나 X축에 걸쳐 있거나 또는 3이 0과 걸쳐 있거나 X축 위에 밑에 있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X축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성립하는 걸 지금 이 식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봅시다. 결국 이제 이 함수가 항상 0보다 작으려면은 우리 반의 최대값이 이 범위 안의 최대값, 양 끝값 0을 집어넣으니까 0 플러스 0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 이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거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풀면은 얘는 a는 3과 3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시에 만족해도 되겠죠? 3 넣었을 때 값은 9 플러스 3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a로 묶으면 a 플러스 3이 됩니다. 인수분해 하니까 얘는 a가 마3과 0입니다. 동시에 만족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녀석은 여기 1번 첫 번째 녀석은 마3과 3 사이에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자, 두 번째 녀석은 짱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 있어요.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 있어요. 0, 요렇게 돼. 여기 0을 써있어. 0 사이에 있어. 그러면 겹친 걸 찾아라 그랬잖아요. 겹친 건 이렇게 되겠죠. 파란색과 까만색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그래서 답은 X가 아니고 A죠. A가 마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우, 어렵다. 그죠? 쉽지 않아. 이렇게 찾는 거. 빵, 빵. 이걸 우리가 인식을 바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린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풀이 같아. 솔직히 빨리, 빨리, 빨리 이 그래프를 생각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보여요? 이렇게 그린 거? 바깥쪽에 왼쪽에 치우친 거. 이차 함수 내 걸쳐 있을 때. 그리고 이차 함수가 둘 다 오른쪽에 있을 때를 고려해 보니까 3이 함수 값이 최대가 될 수도 있고 0이 최대값이 될 수도 있으니까 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3의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동시에 만족한다. 연립부등식을 풀어나간다. 그렇지. 쉽지 않았을 거고요. 힘들었을 겁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출제율이 거의 100%라고 보셔도 돼요. 그냥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 개념 자체가 어려워요. 분명히. 네, 고생했습니다.